김계화의 해피맘 스토리 시간입니다. 탄생의 소중함과 기쁨을 함께하는 임신, 태교, 출산, 육아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해피맘 스토리 진행자 김계화입니다. 대한민국의 애국자 임산부와 함께하는 모유수유 전문가 강은철 박사님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박사님과 벌써 이제 두 번째 진행 시간이네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얼굴이 환하십니다. 항상 아가들과 함께해서 그런지 참 느끼는 건데 표정이 네. 참 밝고 아름다우셔요. 감사합니다. 박사님께서 본인 소개 잠깐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도 네. 지난번 하셨지만 또 이 강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저는 수원 시온여성병원에서 모유수유 상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곽인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엄마들에게 이제 모유수유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데 이때 모유가 아니라 모유수유다라는 어떤 그 정신과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인격적인 모유수유를 엄마들이 얼마나 잘 하면서 아기와 공감하고 소통하는지 그것에 중점을 두고 엄마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1강에서는 박사님과 모유수유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에 대해서 선생님 의견을 좀 나누고 들어봤었거든요. 2강에서는 출산 후 엄마들의 입장에서 아기와 수유와 육아에 대해서 네. 좀 오늘 나누어 보도록 네.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그 예전에 네. 70년대 80년대에는요, 네. 사회의 어떤 그 분위기가 네. 분유를 굉장히 많이 권장하는 네. 또 유행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분유 수유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오히려 모유 수유를 하고 싶어하는 그 분위기는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오히려 분유 수유를 이렇게 모유 수유를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박사님 그게 왜 그럴까요?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의 그러니까 변화요? 네. 예.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약간 가난했다가 그렇죠. 이제 조금 나라가 이제 좀 이렇게 먹고 살만해지면서 예. 그 아이들에게 아주 풍족한 배불리 예. 먹일 수 있는 분유라는 이런 대체 식품이 나오는데 음. 이것이 너무나 완벽한 식품인 것처럼 아기들에게 완벽한 음식인 것처럼 그것이 이제 막 선전이 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예. 그것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엄마들이 경제력이 되는 사람들은 네 그것을 구입을 해서 아기들에게 주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살도 통통하게 찌고 발달도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 우량아 선발대.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예. 막 정책적으로 예. 우량아 선발 대회도 하고 예. 또 텔레비에서 광고가 나오는데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통통하고. 포동포동한 아이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예. 막 그 엄마들 사이에서 정말 음. 이렇게 유행이 됐던 그렇죠. 시절이 있었죠. 근데 예. 그 뒤에 정말 그 세대가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면서 예. 분유보다는 모유가 모유 가치가 다시 예. 이제 재조명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엄마들은 정말 많이 모유수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 맞아요. 굉장히 모유수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예. 굉장히 많이 원해요. 정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기를 낳은 거의 99%의 산모들이 예. 네, 모유수유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30% 네, 저도 그게 참 의외더라고요. 네, 3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음. 제가 이거를 이제 관찰을 해보면 그리고 예. 엄마들하고 지내보면 아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기를 잘 모르는 아기 문맹 상태다라는 생각이 드는 엄마들 거예요. 준비가 별로 안 돼서 그런 거 네, 아닌가요? 네. 문맹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을 모르는 모르는 것처럼, 거지. 예. 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라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그림을 두 개를 한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한번, 네. 아기 몸매. 네, 바로 저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는 집에서 네. 아기를 낳았어요. 그랬죠. 네, 근데 지금은 의료인 병원에서 이제 요즘 그것도 큰 병원에 가더라고요. 네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예. 또 그 전에는
아기를 낳고 집에서 친정 엄마나 시어머니나 이렇게 가족들이 그렇죠. 산후조리를 했는데 지금은 산후조리원이나 혹은 산후관리사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문 영역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아이를 케어하고 아이에 대해서 잘 알아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후조리원에 가기 전에 산후관리사 선생님들한테 가기 전에 예. 병원에서 책임지고 그 엄마들에게 어떻게 모유수유를 해야지 되는지 그거를 가르쳐야지 됩니다. 병원서부터 아기를 낳기 전에 그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되는 세상이 된 거죠. 가정에서 분만을 했던 것이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예. 지금은 그러면 그거를 책임지는 그 사회와 그 다음에 병원이라는 의료인 집단에서 예. 책임을 지고 그 산모들에게 모유수유를 얼마나 해야지 되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 이것이 거의 그냥 흉내 내는 정도? 그 정도지 책임을 지고 그 산모들이 아기를 낳고 막 힘들어할 때 그 의료 인력이 간호사나 이렇게 가서 아기를 젖을 어떻게 물리는 거예요? 아기가 막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병원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되느냐. 그거를 가르쳐주는 것보다 분유수유를 시키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하니까 그렇죠. 그게 사명감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네, 인력의 문제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전문인도 많이 부족하지만 예. 그런 것에 대한 제가 볼 때는 필요성에 대해서 의료인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예. 합니다. 제가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 너무나 이 부분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책임지고 병원에서부터 예. 아기를 낳자마자 30분 이내에 그 아이를 엄마 배위에다 올려놓고 예. 그 젖을 물 수 있게끔 하고 아기들이 가진 그 생물학적인 본능이 있거든요. 맞죠. 네. 낳자마자 엄마 젖을 정말 힘차게 빨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본능을 발휘하기도 전에 그냥 너무나 쉽게 다른 거를 먹어버리니까 맛을 들도 네. 더 맛있잖아요, 그게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능력을 펼칠 기회를 사실은 잃는 건데 엄마들이 그것을 뺏기고 있고 네. 잃고 있다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네, 병원에서 하니까 그것이 다 그게 좋은 옳은지 일, 알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병원에서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하지 않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것을 책임지고 해주는 그런 병원이 많지 그러니까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가와 사회와 어떤 단체의 네, 그런 모두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의견 아니면은 마음이 모아져야 네. 되는 것 같으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그 덴마크의 예전의 모습, 그 동영상을 잠깐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한번 그걸 잠깐 볼까 봐요. 네. 어른들처럼 아기도 식사를 해야 하니까요. 오늘날 노르웨이에서는 3개월 된 아기 10명 중 9명이 젖을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967년에는 10명 중 단지 2명만이 젖을 먹었죠. 예전에 젖 먹이는 엄마의 수가 왜 그렇게 적었는지를 생각하여 다시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 후 24시간 동안 아기는 엄마 품에 안기지 못했습니다. 아기는 엄마와 격리된 채 신생아실에서 잠을 자거나 엄마를 찾아 울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죠. 산모들은 4시간마다 젖을 먹일 때만 잠깐씩 아기를 빌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산모의 유방은 자극을 받지 못해 젖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기들은 우유병으로 분유를 양껏 먹었죠. 밤에 젖을 먹이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엄마들은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거나 아기가 보고 싶어 어슬렁거리며 유방의 통증을 참아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신 것처럼 예. 그러니까 덴마크라는 그 나라가 예. 모유 수유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분유율이 한 80% 정도 예. 되고 그런데 지금은 모유 수유율이 거의 90%까지 올라 있는데요. 그럼 저들은 무엇 때문에
거의 80% 가까이 분유를 먹이다가 지금 다시 그렇게 모유 수유율이 90% 가까이 올랐느냐. 예. 이것을 점검해 보면 그것을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성공을 했느냐를 다시 관찰을 해보면 국가와 사회와 그 다음에 의료인들이 책임을 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책임을 지고 그 산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을 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이제 모유 수율이 약 90%까지 올랐는데요. 저는 지금 저 영상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엄마들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똑똑하죠. 네. 그리고 네. 지식 수준이 높아요. 네. 교육도 아주 저들보다 높아요. 네. 더 많이 받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엄마들이 뭐가 있냐면 지식과 그 다음에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도 열정이 굉장합니다. 강하죠. 네, 너무 모성애가 사랑해서 네.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모성애가 정말 굉장하거든요. 예. 그러면 에너지를 볼 때 예. 저 나라와 우리나라의 산모들을 비교해서 볼 때 우리나라 엄마들이 에너지가 훨씬 더 좋은데 왜 우리나라 엄마들이 저들보다 못한가, 더 못하는가 이거를 생각하면 저는 막 속상합니다. 그리고 약이 오르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정부나 어떤 그 사회의 그 네. 인식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북유럽 쪽은 아마 덴마크 말고도 네, 그 주변에 있는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다 자연 네. 친화적인 거, 네, 어떤 인위적인 것보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 예, 관심을 많이 갖고 사회가 그렇게 인도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예. 그 굉장히 똑똑하다 보니까 정보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찾고 책을 많이 보고 막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엄마들이 진짜 많이 오히려 더 예. 힘들어해서 지금의 엄마들이 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아이에게 모유수유를 하고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있는. 그래서 과거 70년대, 80년대보다도 엄마들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를 어려워하는 것 같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그럼 그런 거였네요. 정보가 많아서 네. 우리나라는 이제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스마트폰이 네, 누구나 손에서 네. 다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정보가 많아서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가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뭐가 있는 건가요?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정보를 보면 예, 같은 의견인데 예, 그러니까 질문을 만일에 제가 모유양이 없어요라는 이제 질문을 만일에 이렇게 딱 이제 정보를 엄마들이 검색을 하면 예. 어떤 사람은 미역국을 먹으세요? 모유양이 없어요? 그럼 아. 어떤 사람 마사지를 받으세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하세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세요? 이런 정보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정보를 다시 이 정보가 나에게 맞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어떤 기준이 예.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유니세프에서 보면 제가 그림 한번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네. 그러시구나. 네. 지금 저 그게 그림을 정보가 보시면요. 예. 네. 텔레비에서 어떤 아저씨가 예. 텔레비 박스에서 나오죠. 예. 그분이 손에 한쪽에는 분유를 들고 있고 그러네요. 한쪽에는 우유병을 들고 있고요. 예. 그 뒤에 광고가 또 있어요. 그죠? 예. 거기에도 우유병과 분유가 들어있고 예. 엄마가 아기를 들고 앞에 포스터가 있네요. 예. 포스터에도 우유병과 분유가 이렇게 네,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보고요. 이렇게 있는 거죠. 예. 지금 뭐지? 내가 뭐를 해야지 되지? 지금 정보는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야? 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의학적인 이유 없이 분유 수유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엄마가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려고 그러면 분유 개념은 약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을 해서 이 아이가 반드시 분유를 먹어야지 됩니다. 아이는 분유를 먹어야지 예.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됩니다라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예. 도움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그냥 가지고 있는 정보대로만 예. 이렇게 그냥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음. 근데 이런 것이 너무나 정보가 여러 군데에서 주지만 그 정보가 다 내용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 정보가 각자의 그 집단에 자기한테 의해서 이익이 되는 쪽에 네, 예. 이익이 되는 그런 어떤 집단에 아. 의해서 정보가 엄마들한테 흘러가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실예로 말을 하면 예. 이제 분유 회사에서 엄마들에게 이런 DM,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무슨 정보 같은 거를 주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예. 거기에서 보면 그런 정보를 주다, 그러니까 모유 수유를 하세요, 모유 수유가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마지막에 보면 분유. 네, 분유 이제 그 분유에 대한 것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중 메시지를 받는 엄마는 혼란스럽게. 혼란스럽죠. 예. 그러니까 정확한 그 정보가 그 엄마에게 엄마는 모유 수유를 해도 돼요, 분유를 먹이지 않아도 돼요라는 그런 정보를 지금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예. 그런데 그러기에는 아기가 너무 울고 그러기에는 내가 뭔가 자신감이 없는 거거든요. 그때 이런 정확한 정보를 주질 못하니까 엄마들이 많이들 힘들어하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지금 내가 맞나? 내가 지금 잘 키우고 있나? 나는 지금 뭐지? 이런 이제 그래서 산후 우울증으로 엄마들이 노출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정보가 많이 많아서 오히려. 산후우울증에 온다는 박사님 그러니까 일부 그런 건가 보네요. 네, 일부 이제 의견이 보면 예. 산후 우울증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이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예. 그런 노출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 네. 그러네요. 정보가 오히려 너무 많아서 네, 예. 또 선택이 하기가 네. 이게 뭐 아기를 뭐 옛날같이 5, 6, 7 낳아서 키우면 네, 첫애 잘못 키웠어도 네, 셋째, 넷째 때 잘 키우면 되는데 네, 이게 하나 아니면 네, 둘인데 네. 거기서 어떤 곡이 정답이라는 거 본인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가 많아서 오히려 이게 더 혼란스럽고 완모를 하는데 도움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네요. 네, 네. 그렇구나. 그러면 그 정보가 많아서 그 산후 우울증이 되게 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그거에 대한 것도 좀 더 얘기를 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요즘 산후 우울증 너무 심각해서. 그쵸.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어떤 선택도 되게 많이 하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산후 우울증을 보면 그러면 제가 엄마들을 이렇게 가만히 봅니다. 그러면 우울증에 노출이 된 엄마들을 관찰을 해보고 얘기를 예. 나누어 보면 예. 그럼 산후 우울증이 왜 왔냐? 사실은 그 엄마가 아기를 너무나 잘 키우고 싶은 그런 모성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지금 잘 키우고 있는가? 이런 어떤 불안감, 예. 두려움으로 인해서 산후 우울증이 온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예. 그 중에서도 특히나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림이 이제 2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저 그림을 보세요. 우아해라. 네, 우아하죠. 예. 엄마가 굉장히 이쁘고, 이쁘고. 네, 아주 단정하고, 예. 고급스러운, 도도하게도. 네, 그리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고, 예. 예, 비단으로 아이를 쫙 감싸고요. 그러네요. 그렇죠. 왕세자 같으네요. 네, 그런데 그림 다른 거 하나 또 볼까요? 예.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음. 네, 아기는 울고 있고요. 예. 집안 청소는 안 해서 지금 난리가 났고요. 우유병원 굴러다니고요. 그러네요. 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2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 엄마들이 사실은 아기를 낳기 전에는 음. 다들 나는 왕비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예. 실제로 아기를 낳고 나면 현실이 어떻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인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럴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전에는 워낙에 자식들을 많이 나니까 네, 이렇게 동생들 낳아서 키우는 거 엄마가 이것저것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오히려 볼 기회가 오히려 작잖아요. 네. 그전에는 이모 애기도 보고 그렇죠. 고모도 애기도 보고 그렇죠. 작은 엄마 이렇게 대가족이니까 예. 옆집 사람들 애기 낳는 것도 보고 예. 하다못해 내 친구가 왜
저는 어려서 기억이 나거든요. 내 친구가 맨날 우리 고무줄 놀이 하는데 애기 업고 애기 오세요. 업고 그쵸? 아주 작은 아기. 네, 애기 업고 와서 네. 그 정말 놀아야지 될 때는 그 맞아요. 아이를 다른 친구들이 막 돌아가면서 걔 막 보고 네, 맞아요. 네, 그랬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렇게 아기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요. 예, 그런데 사실은 아기를 낳으면 예. 그 두 가지 모습 중에서 비단 옷을 입은 모습은 엄마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건 맞아. 현실이 아니거든요. 아기를 낳은 현실은 어떤 거냐면 머리에 여기에 정말 새집도 지고. 네, 새집도 짓고 다 늘어진 티셔츠 입고 네. 네, 기저귀 굴러다니고 음, 미처 안 씻은 설거지 그릇 싱크대에 쌓여 있고 예, 막 이런 것이 현실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예. 그게 정상이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건데 우리가 그 모습이 아름답다, 그 모습이 가치가 있다, 그 모습이 진짜다라고 말해주는 예. 사회 분위기가 되어 있느냐, 음, 그것을 말해주는 어른이 그럼 있느냐. 저는 이 산후 우울증 하면은요, 제가 하나 네. 기억나는 게 있어서 아, 네. 아는 분이 산후관리사로다가 일을 간 그런 집이었는데 네. 그날따라 가자마자 점심을 본인이 네. 국수를 잘 삶는다고 아, 해주시겠다고 해고서 전화 잠깐 나가서 받고 올게요 해고서 나가가지고 10분도 안 돼가지고 앰뷸런스 지나가서 보니까 간이 투신한 거예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산후 우울증이 그렇게 무서워.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이 그런 우울증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이 우울증에 대한 거가 정말 네. 주변에서 관심과 사랑이 엄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거는 자기가 아기를 낳고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렇군요. 관리사님이 오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국수를 자기가 삶아준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나가서 그래. 어머나. 네. 아기를 키우는 게 결코 네. 쉽진 않아요. 맞아. 잠 못 자고 너무나 힘들고 정말 옛날에 이뻤던 그 모습 많이 없어지는 것도 맞아요. 예. 그런데 그게 너무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라는 거죠. 예. 엄마가 아기들 막 키우면서 이쁘게 잠깐씩은 할 수 있지만 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사실 텔레비나 이런 데 영상에서 잠깐 가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지지하고 가르쳐주는 사회와 그런 어떤 어른들이 없지 않나 혹은 부족하지 않나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경우도 아마 이웃집 주변에서 조금만 소통이 되고 네. 원래 그렇게 힘들고 그런 거야 하고 좀만 따독여줬으면 그렇죠. 네, 그런 현상이 네. 안 나타났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렇구나. 엄마들이 그 자신감을 가지고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정말 네, 네. 사회나 네. 국가가 이렇게 도움을 줘야지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런 저기를 할 수 있는 무슨 저기가 있을까요? 이제 회장님이 네. 그 산후관리사 이렇게 업체도 운영하시고 또 산후조리원도 과거에 이제 운영하시고 예. 또 그런 사업 아이템을 계속 유지하시고 계시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일선에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또 사회적으로 그런 이제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서 예.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또 병원에서의 이런 어떤 역할이 있는데요. 예. 산모들에게 문화가 새롭게 창조될 수 있도록 도와야지 된다라고 문화를 재창조해야지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닭이 있어요. 아, 예, 그쵸? 그 밑에는 병아리가 있죠. 예. 계란을 예. 밖에서 깨트리면 혹시 예. 뭐가 되는지 아세요? 밖에서 깨트리면 계란 프라이가 되죠. 네. 예. 그런데 계란이 예. 자기가 스스로 깨고 나오면 뭐가 될까요? 병아리가 부활해서 나오겠지. 병아리. 그쵸? 예. 바로 그거거든요. 예. 엄마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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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양육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 예. 지금 저 닭이 병아리를 21일 동안 21일 맞나요?
그거는 정확히는 저도 21일인 것 같은데. 네. 네. 20여일. 네, 20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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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여일 품고 네. 이제 그런 시간이 그 계란에 집중해서 그걸 이렇게 품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시간에 집중하고 그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해야 계란이 병아리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계란을 밖에서 깨뜨리면 열매가 없지만 예. 자기가 스스로 깨고 나오면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죠. 예. 열매가 열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생명을 스스로 자기가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는 문화인데 그때 누군가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네가 지금 이렇게 인내하는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예. 지금 네가 굉장히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싶지만 아, 닭이 막 놀러 다니고 싶지만 그래도 품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다니고 싶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병아리를 예. 만들기 위해서 계란을 그 품고 있는 그 인내 시간이 예.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전반적인 사회의 그런 분위기, 이런 문화가 재창조돼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선에서 그거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산후관리사에 굉장히 출장산후조리에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가정에 찾아와서 네. 산모를 도와주는 그 조력자로서 네. 산후관리사들의 그 역할이 네. 친정어머니 못지않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네.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친정 어머님이나 시어머님들이 과거보다는 예. 그런 어떤 개인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이 많아서 그렇게 양육이 안 되고 또 엄마들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요. 예.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산모에게 예. 중요한 것이 뭐고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고 모유수유를 해야지 되고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그 전문 전문인들이 도와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사진을 더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예. 보실까요? 네. 아, 지금 보시면 네. 머리에 이고 예. 그죠? 아기가 젖을 먹는 그림인데 보이세요? 예, 보여요. 예, 어머, 엄마. 그렇구나. 네. 아, 예. 엄마가 많이 삶에 어때 보이세요? 찌들어 보이죠? 힘든 저거죠. 네. 그렇구나. 그런데 저는 저 사진이 예. 늘 제 가슴을 쿵 하고 울립니다. 지금도 약간 그렇죠. 네, 예. 마음이 좀 먹먹한데요. 예. 저의 희생이 있어서 오늘의 제가 있고 저 희생이 정말 우리나라도 만들었죠. 네, 우리나라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 바로 옆에 있는 그림은 사진은 의사 선생님입니다. 예. 그런데 저분이 아기를 안고 모유를 주죠. 전문 여성이고요. 또 바로 그 옆에 있는 사진은 미군이거든요. 미군의 여성들인데 예. 미군의 여성들이 아이를 데리고 저렇게 모유수유를 하는 모습입니다. 음. 그리고 또 아래 사진은 아. 소방하시는 여성 소방관인데 예. 그분이 아이를 저렇게 안고 모유수유를 하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어떤 것이 너무나 가치 있다. 같이 중요하다. 예. 네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리고 네가 지금 이 아이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모유를 먹이는 것이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거다. 예. 라고 문화가 재창조돼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산모들에게 무엇을 주어야지 되냐면 예. 자신감이 예. 충분히 생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래야 산후 우울증도 그렇죠. 훨씬 더 덜 노출이 되고요. 적어도 그런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그 봤던 사진이 네, 그 맨 처음에 봤던 사진이 가슴을 저도 먹먹하게 합니다. 네, 그렇지만 네, 그것이 또 우리나라를 이만큼 키워온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네, 엄마는 모성은 강합니다. 네, 네. 모유수유를 제대로만 하면 네. 선생님은 자신감이 생기고 네, 산후 우울증이나 뭐 그런데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네. 그 가정에 대해서 박사님께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나면 모든 아기는 울어요.
오는데 울죠. 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아주 심하게 울죠. 네, 굉장하게 웁니다. 네. 그럼 이때 엄마가 이 아이가 왜 울지? 이거를 구분을 해야지 되는데 네. 엄마라는 사람은 일단 아기가 울면 본능적으로요. 네. 얘 배고픈가? 이 아이의 뭔가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욕구가 딱 생기게끔 그렇죠. 만들어져 있어요. 네, 프로그램이. 그렇죠. 네. 당연하죠. 배고픈가? 네. 뭐 실례를 했나?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욕구가 예. 엄마들한테 탁 생기게 이렇게 원래 엄마라는 사람은 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부모가 도와줘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아이가 스스로 견뎌야지 되는 게 있는데 예. 그것이 이제 엄마가 인지를 하고 누군가가 도움을 주고 지금 아기가 막 울을 때 아니야 지금 아기가 우는데 예. 그냥 요거는 안아만 줘도 돼 라고 말해주거나 아니면 아기가 막 울을 때 어머 얘가 지금 배고픈가 봐 예. 이러면서 그러면 엄마가 처음에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 이렇게 울면 배가 고픈 거구나. 아 이렇게 울면 이거는 잠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 아 이렇게 울면 얘는 지금 그냥 땡깡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익혀야지 되는데 예. 그런 것이 이제 익히지 않으면 그런 것을 잘 모르면 일단 아기가 울면 다 먹을 것만 주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배고픈 줄 알고. 네. 아기가 울면. 그래서 예.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아기가 너무 많이 과체중이 되거나요. 예. 네. 그럼 또 그렇게 많이 먹였던 아이들은 자꾸 먹는 거를 주니까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나중에 막 토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24개월 이내에는 세포 분열도 너무 많이 일어나기 네. 때문에 비만도 문제가 될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미국 보면 미국 사람들 이렇게 뚱뚱한 게 그냥 뚱뚱한 게 아니라 예. 많이 뚱뚱하잖아요. 느끼하죠. 네. 그거 어쩌면 예. 엄마가 어렸을 때 너무 과하게 막 그 미국에 분유 많이 먹이는데 그래서 그런 거 식생활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네 그런 거 아니냐고 이제 네.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예. 그때 그런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엄마를 잘 도와주면 예. 엄마가 자신감이 딱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그거를 적절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아기가 배가 고픈지 짜증인지 졸음인지 잘 모르고 예. 이제 자꾸 먹는 것만 주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그 도표를 잠깐 만들어서 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습관. 네. 이건 조금 좀 설명을 할게요. 예. 지금 아기가 처음에 맨 위에 보면 배고픔, 짜증, 졸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아기들은 배고파도 울고 짜증이 나도 울고 졸음이 와도 울거든요. 예. 그럼 그렇죠. 이때 엄마가 이것을 배가 고픈 건지 짜증인지 졸음인지를 구분해서 먹는 거면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먹는 거를 도와줄지 아닐지는 뭐로 보냐면 예. 아기의 행동을 봐야지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기를 관찰해야 되는데 아기를 잘 모르면 예. 배고파도 짜증이 나도 졸려도 자꾸 먹는 것만 줍니다. 그래서 초보만.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배고픔, 짜증, 졸음, 그다음에 먹는 거 구분을 못 하니까 고기 두 개에서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렇구나. 그럴 확률이 예. 높죠. 예. 그런데 거기서 엄마가 배고픔과 짜증과 졸음이 제대로 구분을 할 줄 알면 그게 아기를 이렇게 행동을 보면 처음엔 그런데 조금 어렵지만 누군가 이제 약간씩 되죠. 좀 네. 경륜이 그리고 쌓이면. 네. 그런지 잘 모를 때는 예.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그런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 아기의 행동 언어를 잘 읽어내기 시작을 하면 예. 엄마가 모유 수유를 얼마든지 아기에게 배부른 수유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충분히 배가 부르게 먹이는데 예. 배가 부르게 먹이는 과정에서 뭐를 하냐면 아기가 이제 잠도 자고 예. 이제 때로는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아기가 먹다가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수유하다가 아기가 가만히 있으면 뭐 족복이 안 먹어? 엄마 쭈쭈 먹어야 되는데 잘 거야? 뭐 이렇게 예. 그래서 대화를 시도를 하고요. 예. 그러면 애기들이 또 그 과정에서 또 엄마 얘기 듣고 갑자기 가만히 있던 애들이 막 빨아서 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애기가 너무 졸려갖고 잘 못 먹으면 엄마가 깨워서 줄게 그러면서 애기를 다시
바닥에 내려놓고 기저귀를 간다든가 이런 깨우는 신용을 해서 예. 다시 수유를 하고 그래서 아기의 행동을 보고 엄마가 대화하고 또 아기 행동을 보고 엄마가 어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아기가 배가 부르게 먹고 나면 얘네들이 혀로 탁탁 밀어내고 먹기 싫으면 밀지요. 네. 안 먹겠다고 엄마한테 표현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엄마가 아이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엄마한테 와서 너 잘 먹어줘서 고마워. 아, 졸린데도 네. 엄마가 깨우는 엄마가 졸린데 엄마가 더 먹어야 된다고 깨웠는데도 불구하고 네. 잘 깨서 먹어줘서 정말 잘했어 라고 아기의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근데 하루에 모유를 몇 번 먹죠? 이게 애기들마다 먹는 타임이 네. 약간씩 틀려서. 보통 6번 혹은 이제 완전 신생아들은 8번, 네. 12번 이렇게 네. 먹는데 그렇게 하루에 8번, 12번을 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보세요. 예. 근데 이것이 나중에 아이한테 동기부여가 돼서 예. 습관이 되면 배가 고플 때 배가 부르게 먹는 아이가 되는데요. 그러면 수유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게 됩니다. 집중해서 먹죠. 네, 맞습니다. 집중해서 먹게 예. 됩니다. 네.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수유를 제대로 이렇게 하면서 수유를 하면서 대화하고 네. 공감하고 네. 예, 소통을 하면서 네. 하는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언어가 네. 통하지 않는 이 애기들이요. 네. 그게 쉬운 것만은 꼭 아닐 텐데 네. 조금 전에 하신 얘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이거를 보는 이제 예비맘이나 네. 아니면 출산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네.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사진을 좀 보시면요. 예. 네. 제가 이제 그렇게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이 지금 저 그 사진을 보세요. 배부른 수유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아이 눈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엄마를 보고. 네. 예. 그쵸. 예. 정면으로. 예. 그런데 아이 이렇게 사진을 딱 보면 아이가 굉장히 집중하는 거 보이세요? 보여요. 보이시죠? 예. 근데 엄마가 이때 긍정적인 언어로 칭찬과 격려를 매번 매 수유시마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거죠. 예. 근데 이게요, 엄마와 아기가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네, 저 눈맞춤을 반드시 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맞춤하면서 애들이 무서워요. 그렇죠. 네. 네, 그게 맞습니다. 제대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예. 아이가 잘 자요. 편안하니까. 그럼 엄마에게 휴식이 오게 되고, 아이는 아이들이 좀 행복하고. 네,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딨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네, 그 80년대 이제 저는 출산을 해서 네, 저는 모유 수유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모유 수유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 그 세대들은 그 아기 우리 딸 그 세대들은 아파트 사택에 살다 보니까 네, 좀 약간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정말 그 분유 수유가 무슨 유행처럼 다 분유 수유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밤에 자다가 시간 맞춰서 네. 저는 오히려 안 됐었어요. 저는 너무 행복하고 편하게 했거든요. 예, 네. 잘 먹고 네, 잘 자니까 그쵸. 제가 좋잖아요. 네. 그거 뭐 소독 안 해도 되고 네. 뭐 타러 다니지 않아도 되고 휴식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안고 먹이다 보니까 안정감 때문에 네. 자면서도 아주 해피하게 푹 자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그 모유 수유 가정에서요. 네,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네. 습관 형성이 네, 이제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뭐 예전에는 3살 버릇 여든 근데 요즘은 3살 버릇 100이라 네. 그러고요. 맞습니다. 예, 네. 영향을 미친다라는데 네, 어떤 부분을 가지고 아기들이 그렇게 갈까요? 네. 이제 아이들은 사실은 엄마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잘 모르니까 예. 근데 얘네들이 그 만족감이라는 거를 음. 온몸으로 그거를 체득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얘네 아이들이 젖을 배부르게 먹었잖아요. 예. 그런데 배부르게 먹었는데 누구랑 먹었죠? 엄마랑. 엄마랑 먹었어요. 네. 그때 혹시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엄마 냄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후각이 얘네들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좋죠. 네. 행복하죠. 그쵸. 근데 그때 들리는 목소리가 뭐죠? 엄마 목소리죠. 우와. 뱃속에서 많이 네. 들었죠. 그렇죠. 네. 근데 내가 먹었던 게 뭐라고요? 모유. 네. 네. 이 미각이. 그쵸? 그거
예, 연결돼 있죠. 네. 근데 그때 엄마가 아기를 안고 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의 손길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죠? 그렇죠. 네. 그 촉감. 예. 네. 어, 그런데 모유수유는 딱 30cm 거리잖아요. 예. 그런데 아기들은 20에서 30cm밖에 시각이 발달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봤더니 이분이 누구죠? 떨어져 있으니까 더. 엄마죠. 예.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람에게 오감으로 이 신체가 전부 다 만족이 돼야 되는데 예. 촉각, 시각, 예. 청각, 예. 미각, 예. 후각 예.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온몸으로 너무나 만족한 걸 이 아이들이 경험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을 하루에 8번씩 한다고 그러면 엄마가 안내해 주는 대로 예. 삶을 살아가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가 제시하는 것이 우리 엄마가 나에게 안전한 것을 주고 예. 내가 우리 엄마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고 세상은 엄마의 품처럼 따뜻한 곳 이런 것으로 세상도 안전한 곳으로 이 아이들이 사회를 신뢰하는 아이들로 성장할 확률이 저는 감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사회적인 요즘 이상한 그 범죄도 저는 네. 많이 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유수유만 제대로 잘해도 네. 한 70-80% 네. 예, 감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네. 왔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계아의 해피맘 스토리는 예비맘, 출산맘, 산후관리사, 산부인과 병원의 간호사님들 또 탄생의 소중함을 공유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임산부는 대한민국 애국자입니다. 모유수유를 하기 위해서는 예비맘들과 출산맘들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나 혹은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하고 사회나 국가가 협조를 해주게 된다면 예쁜 아가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정되고 평화로운 정말 인류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